우리의 인생은 반복적인 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 가지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단 세 가지의 결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도 우린 그 결정들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진짜인지 이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전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에겐 아버지가 4명이나 있었고 우린 밥 사 먹을 돈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추수감사절 때도 음식 살 돈이 없었죠. 부모님은 맨날 싸우고 제 인생의 최악을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저에겐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고 저는 장남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이 부모님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부모님은 서로 소리를 지르고 계셨고 장남인 제가 현관으로 누가 왔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현관 쪽으로 갔더니 거기에 거대한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어요. 전 그때 작은 아이였고요. 이 남성은 음식을 가득 담고 있는 상자를 들고 있었고 옆에는 검은 냄비와 그 안에는 칠면조가 들어있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어요. 아버지 집에 계시니? 제가 대답했죠. 잠시만요. 전 이게 마치 신이 주는 선물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우리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에 마냥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를 치고 있던 방 쪽으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네가 가서 한번 확인해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와서 보셔야 돼요. 그냥 와보세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번 더 소리를 치더니 대답했어요. 알았다. 아버지는 현관 쪽으로 걸어오셨고 전 현관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음식이 가득 담긴 상자를 들고 있는 그 남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 남성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봐요. 우리는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소리를 치면서 아버지는 문을 세게 닫았어요. 그런데 덩치가 꽤 컸던 이 남성의 발이 문 사이에 있어서 문은 발에 맞고 다시 튕겨져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건 자선 도움이 아니에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선생님도 어려운 시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선생님이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기를 바라고요. 전 그저 배달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요. 이번에도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성이 문에 어깨를 기대고 있어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남성은 말했어요. 전 이때 이분이 한 말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말 한마디로 아버지는 설득당했죠. 남성은 음식을 든 채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선생님의 자존심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분노는 더 커졌는데 동시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받고 식탁에 던지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남성이 서 있는데 현관문을 쾅 닫았어요. 그리고 이 수년이 지난 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리는 3가지 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내리는 첫 번째 결정은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입니다. 그날 이 3가지의 결정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집중했고 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땐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저 스트레스가 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할수록 몸이 변해요. 위축되고 긴장되고 감정이 변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내뱉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부담스러워. 감당하기 어려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바꾸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뀌고 사용하는 말투가 변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기분까지 변합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할 때와 신이 날 때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몸을 사용하는 방법과 집중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 순간의 감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습관이 형성되고 매번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건강한 정신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간마다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정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인지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란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여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악의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날 아버지는 가족을 먹이지 못한 사실에 집중을 했고 전 그때 아버지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소리를 내서 그 의미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지 못한 자신에 대해 한심하다고 표현했어요. 의미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자신을 벌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은 신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신과는 상관없이 난 그저 게으름뱅이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부여하는 그 의미가 우리의 기분을 즉각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결정은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아버지는 그 후로 조금 있다가 가족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혼자였어요. 아무도 아버지 곁에 있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펼쳐졌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참석한 건 저뿐이었어요. 가족 중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아, 난 나쁜 놈이었어. 난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고 이렇게 혼자 죽고 있다. 제 인생을 바꿔준 건 그때 제가 부여한 의미였어요. 전 그때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결정했어요. 낯선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다고. 그리고 낯선 사람이 저와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줬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언젠간 내가 더 잘 돼서 다른 가족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떠난 그날이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지만 사실은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하거든요. 그때 그러한 경험 덕분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살고 싶은 열망과 절실함이 키워줬습니다. 최악의 날이 사실은 최고의 날이었고 그 날이 신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 선물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최악의 하루가 어떻게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지 알아내보세요. 모든 걸 바꿔줄 겁니다. 정말 찾으려 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깊은 의미를 찾으면 정말 모든 걸 바꿔줄 겁니다. 최악이 없이는 당신 안에 그 무언가가 없을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결정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의식적으로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소수의 몇 가지에만 집중하고 인생도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모기 물린 자국, 귀 밑에 생긴 여드름, 입고 있는 옷의 재질, 그런 것엔 집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야 삶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칠 수 있어요. 집중은 곧 감정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도 우린 그것에 집중하면 기분이 나빠지기 마련이거든요. 대부분은 두 가지 중 하나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집중할 건가요? 가진 것에 집중하나요? 아니면 부족한 것에 집중하나요?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어떤 성공을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불가능해요. 반대로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더 기쁘게 만들어요. 당신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할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나요?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나요? 본인이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통제할 수도 없는 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 짜증,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을 느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계속 집중하니까 우울감이 사라지질 않죠. 과거에 집중하나요? 현재에 집중하나요? 아니면 미래에 집중하나요? 이 세 가지에 우린 모두 집중하는데요.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현재에 집중하고 더 나은 인생을 꿈꾼다면
미래에 집중을 해요. 따라서 미래와 현재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패턴만 바꿔도 당신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언가에 집중을 한다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해요. 이게 끝인가 시작인가? 신이 나를 벌하기 위해 이 문제를 나에게 주는 건가? 신이 나를 시험하는 건가? 신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건가? 만약 끝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시작했을 때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결정해요. 세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신이 나를 벌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때와 신이 나에게 선물을 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때의 감정은 확실히 달라요. 여기 세 가지 결정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내리게 됩니다. 순간의 결정을 조심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과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아름다운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아름다운 상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건 바로 고통을 받지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상태란 행복할 거란 의미예요. 아니면 창의적일 거란 의미, 열정적일 거란 의미, 어떤 일에 매료될 거란 의미, 사랑을 느낄 거란 의미. 아름다운 모든 상태는 두려움이 없는 당신의 본질을 의미해요. 고통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 고통이 일어나면 고통을 느끼는 방법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통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통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얻고 못 얻는 것에 대해 했어야 하는 일, 받았어야 하는 것, 나를 계속 원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하는 것이고요. 계속 나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주고, 더 나누고,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객을 위해 어떻게 더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해요. 이런 식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번영하는 것이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는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되기는 할 건지, 고통은 걱정, 분노, 짜증 것 같은 것이고 아름다운 상태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고통은 자신이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인생은 짧고 얼마나 짧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평소에는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시간을 보내려 할 것이고,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일몰을 한 번 더 보려 할 것이고, 공기를 한 번 더 들여 마실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을 느끼려 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순간까지 기다리냐는 겁니다. 왜 기다리냐고요? 그냥 결정하세요. 고통은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나로부터 오는 겁니다. 좋은 시간은 약한 사람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나쁜 시간을 만들고, 나쁜 시간은 강한 사람을 만들고, 강한 사람이 좋은 시간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도 세 가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영상의 부족한 점, 결점과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이 주는 영감과 긍정적인 메시지에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하고 악플을 달 것인지, 아니면 영감과 긍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공감의 글을 댓글에 달 것인지, 그냥 결정만 하면 됩니다.